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행기라고 하면 라이트 형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는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면서 비행기의 역사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들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이는 헬리콥터가 비행기와 더불어 항공기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리실 것이고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등의 불후의 명작을 남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적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지만 과학자, 수학자, 그리고 기술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발명품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그는 나사못의 원리를 응용해 나선형으로 꼬인 날개를 달면 기체가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빈치의 이러한 생각이 현실에 구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시도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보다 4년 정도 늦은 190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의 폴 코르뉴입니다. 그가 개발한 24마력의 앙투아네트 엔진을 장착한 헬리콥터는 1907년 그를 싣고 1.5m 정도 수직 이륙한 후 약 20초 동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비행은 비행기 개발 역사상 획기적인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도면으로만 그린 다빈치의 꿈은 4세기가 지난 후에야 폴 코르뉴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비행기에 비해 공기역학적으로 비행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비행기의 개발과 발전은 빠르게 진척되어 1930년대 이미 최대 비행 속도가 시속 300km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자 이착륙에 필요한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함께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토 자이로입니다. 헬리콥터는 회전 날개를 엔진의 힘으로 회전시키는 데 반해 오토 자이로는 헬리콥터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회전 날개는 비행기가 전진할 때 받는 공기의 힘으로 자동적으로 회전하며 동력기관과 프로펠러는 비행기를 전진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이것이 헬리콥터와 오토 자이로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스페인의 후안드라 시에르바는 로터 즉 회전 날개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4년간의 실험 끝에 1923년 굴절식 로터를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안정적인 회전익 항공기를 비행하는 데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르바를 오토 자이로의 발명가이자 헬리콥터 발명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와 발명을 바탕으로 1936년 병렬 회전식 헬리콥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헨리 포케라는 인물인데 그는 1923년에 불프 및 베르너 노이만과 함께 포케와 불프의 이름을 딴 포케 불프라는 항공기 제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포케 불프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토 자이로를 장착한 헬리콥터인 포케 불프 61 FW61을 개발하여 베를린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첫 채공 시간은 28초에 불과했지만 이후 개량을 거듭해 이듬해에는 채공 시간 1시간 20분에 시속 122km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말부터입니다. 지금의 헬리콥터와 같이 하나의 커다란 로터를 회전시켜 양력을 발생하도록 개발된 헬리콥터가 1939년 이고르 시코르스키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그는 1939년 9월 14일에 자신이 개발한 BS-300 헬리콥터를 직접 조종하여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1889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시코르스키는 어릴 적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터전을 잡은 시코르스키는 친구들과 시코르스키 항공회사를 설립했고 1939년 마침내 헬리콥터 제작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초의 비행에서는 불과 1m 높이를 10여 초 비행하는데 성공했을 뿐이었지만 1941년 5월 비행에서는 1시간 32분 26초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실용성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착륙장치에 부유물을 달아 수상 2착륙에도 성공, 최초의 수륙 양용 헬기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비로소 헬리콥터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헬리콥터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시코르스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양산형 헬리콥터인 R4를 약 400대 실전에 배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영국령이었던 말레이시아에서 대게릴라전에도 사용되었고 이후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헬리콥터가 군용으로 사용된 것은 195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 때부터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당시 헬리콥터는 특히 부상병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활주로가 없어도 아무데나 내릴 수 있다 보니 전선의 부상병도 쉽게 후방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메디백이라고 불리는 후송용 헬기 덕분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 부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